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벡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렵지 않았죠? 자, 벡터 결국 자, 이렇게 뭐 영어, 뭐 수학 이런 점수들이 있으면 요걸 한 점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자, 결국은 이런 벡터를 이런 시각화 공간에 이제 보여줘서 자, 뭐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 있으면 이 B라는 학생이 C랑 가까운지 A랑 가까운지 자, 어느 사람하고 공부 스타일이 비슷한지 요거 볼 때 뭐죠? 거리를 쟀다. 그게 이 유클레에 대한 거리다. 자, 거리를 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아이고 자, 거리를 잴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요. 요 각도를 잴 수도 있다. 각도는 어떻게 재느냐? 원점에서를 뚜두두두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요. 자, B라는 학생하고 C라는 학생하고 요 각도, 회색 각도, 그 다음에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하고의 요 파란색 각도, 얘를 재가지고 자, 유사도, 얘 코사인 유사도라는 건데요. 요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일치한다, 유사하다라는 걸 재는 거예요. 자,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벡터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요거처럼 90도 각도는 서로가 일치도가 하나도 없다, 0이다, 맞죠? 자, 지금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 완전 반대죠. A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고 B는 수학만 굉장히 잘하는 학생, 그죠? 만약에 완전 겹치면 그때는 코사인 유사도가 1이 되더라. 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이게 왜 도대체 알아야 되냐? 벡터, 인공지능하고 뭔 관계가 있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선생님들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내가 국어 선생도 아니고 수학 선생님도 아닌데 왜 이거를 담임 선생님도 아닌데 이거 성적 분포 따질 때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자, 만약에 AI에서 한 이유는 뭐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유사한 분포를 우리가 띄는지를 파악할 때 벡터라는 게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뭐 학교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라고 가정해 볼게요. 고등학교 3학년에 뭐 전체 인원이 한 300명쯤 돼요. 그래서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점수를 이렇게 벡터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4차원 공간에 이렇게 점이 왜냐면 왜 4차원이냐면 영어, 수학, 국어, 과학이니까 축이 몇 개 필요해요? 4개 필요하겠죠. 그럼 4차원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벡터화하면 300개의 벡터가 자, 300명이니까요. 300가 이 점 하나가 한 명이 되겠죠. 한 명의 영어, 수학, 국어, 과학이 하나의 벡터가 되는 거예요. 300개 점이 요리요리 막 찍히겠죠. 벡터에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자, 누군가와 가장 유사한 성적 분포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 분포를 볼 때, 요럴 때 벡터가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나열해서 봐야 되잖아요. 과목별로. 그렇지 않고 하나의 벡터로 묶어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나중에 저는 사실 질병을 공부하는 이제 사람인데 질병은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개체가 여러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뭐 영양 이런 것도 다 건강에 그 하나의 중요한 요소죠.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묶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한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는 한 학생한테 나오듯이 그런 행동 패턴을 볼 때, 비헤비어의 패턴을 볼 때, 그럴 때 그러니까 건강 습관의 그 패턴을 볼 때 벡터라는 걸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한 가지 얘가 제가 요 지금 그 이 3차원이죠, 이건 차원. 자, 요걸 보시면 자, 지금 이게 이제 세 개의 어떤 그 수로 이루어진 우리가 그런 벡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사람처럼요. 그 인공지능이 마치 이 하나하나가 다 기사예요, 기사. 이 뉴스 기사 중에 글 중에 어떤 건 시고 어떤 건 뉴스 기사고 어떤 건 영화 대본인지 이렇게 분류를 몇 개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의미 있는 요 분류 체계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점을 이렇게 막 찍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여러분들 자, 뉴스 기사의 특성에 맞는 요 하나하나의 벡터들이 있을 거고 시는 또 뉴스 기사가 좀 다르죠. 은유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여 있고 영화 대본은 또 뭐 예를 들면 독백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혼잣말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자,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끼리끼리 뭉치죠. 이렇게 가까운 거리별로. 그렇죠. 자,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구분이 가능하다. 자, AI는 이런 식으로 거리와 각도를 재서 우리가 앞서 보셨던 유클레디안 거리, 뭐 맨하튼의 거리, 뭐 쿡 디스턴스, 쿡의 거리, 뭐 하여튼 이런 걸 이용해서 거리로 재든지, 아니면 아까 보셨다시피 그 이 원점에서의 이렇게 그 하나하나의 벡터의 각도를 재든지, 자, 코사인 각도를 재든지, 그런 식으로 유사도를 보든지 이런 방법을 쓴단 말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유용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안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읽어갖고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분류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근데 AI는 딱 이렇게 거리로 구분을 한다. 자, 그래서 AI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벡터를 또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직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AI 여러분들 그 성능 같은 거, 뭐 레스넷이라든지 뭐 구글 뭐가 있었죠 과거에 이미지넷 같은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인공지능 뭐 대표적인 인공지능들 막 소개를 하잖아요. 자, 그때 보면 인공지능 성능 보이기 위해서 초창기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죠? 이미지 분류였잖아요. 개냐 고양이냐 사진을 탁 주고 AI가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인간이 한 이제 오차가 5% 정도 인간은 그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도. 근데 이 AI가 이제 5%를 넘어가면 그 인간보다 더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런 뭐 개나 고양이 분류는 AI가 굉장히 잘하는 거죠. 자, 그때도 AI는 어떻게 하느냐? 다 특성을 파악해서 이렇게 벡터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의 집단으로 탁 구분을 하는 거죠. 이거는 개다, 이건 고양이다, 이건 호랑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방법을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군집화. 그래서 이거 인공지능에서 많이 써요. AI에서. 자, 그 클러스터링을 이해하려면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뭐냐면 지금 고등학교에서 공통 과목으로 수학 1, 수학 2에 대한 이제 그 나온 거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 다항식, 예, 멀티노미얼, 그 다음에 방정식, 뭐 집합과 명제, 뭐 이런 것들, 행렬이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보면. 자, 어쨌든 이런 걸 이제 배워야 되는데, 자, 이거 보고 벌써 지금 머리 아프시잖아요. 맞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알아야 되냐? 뭐 다 알면 좋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 어느 정도는 알아야겠다. 한, 자, 한 5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겠다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수 얘기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짠.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시대 수학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텐데, 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을 조금만이라도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정확하게 손으로 풀면 뭐 그 답을 잘 맞추는 거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AI보다 여러분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올해 유행할 옷 스타일이 어떤 거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를 들면 옷의 뭐 명칭이나 종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모자가 페도라가 올해 유행할 것이다 하면 페도라 모자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해는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이게 재료가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라는 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숫자 열, 아까 보셨다시피 뭐 수학이면 수학 점수 뚜루루루, 영어면 영어 점수 뚜루루, 이런 식으로 컬럼 열로 표기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그 열을 벡터라고 그랬잖아요. 수학에 대한 벡터, 이런 식으로. 예. 또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영수에 대한 수학 점수, 영어 점수 벡터,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 벡터를, 이 데이터를 입출력을 하는 건 우리가 함수라고 해요. 펑션, 함수. 자, 함수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모델링,
인공지능이 이제 기술을 구현하려면 자, 인공지능이 이제 가진 속성을 우리가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인공지능이 보면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공지능을 여러분들 로봇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를 막 분해하잖아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함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그래서 함수를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함수를 딸딸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출력을 가진 함수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데이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데이터를 재료로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뭔가를 예측하거나 분류를 할 텐데 자, 그러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이 벡터 형태로만 받냐?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입력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력이 여러 개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벡터가 여러 개로 구성된 소위 여러분들 데이터라고 하면 자, 앞에 한번 볼게요. 요게.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면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요 하나가 지금 벡터인 거죠. 이게 열 컬럼.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엑셀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에 있는 데이터 어떻습니까? 열 하나만 딱 들어가 있나요? 안 그렇죠. 옆에 또 들어가 있죠. 또 들어가 있죠.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하나하나 열을 1열, 2열, 3열 그러니까 이게 뭐 흡연열, 음주열 뭐 그다음에 운동열이 있으면 제가 암을 예측할 때 하나만 쓰나요? 아니죠. 운동열 쓰고 음주열 넣고 뭐 이렇게 흡연열 넣고 해서 그 중에서 암에 이걸 조합했더니 암에 걸릴 확률을 예측하고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에요. 예, 인공지능 유사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매트릭스 행렬입니다. 행렬이 뭐냐? 자, 다시 얘기하면 벡터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예. 왜냐? 자, 질병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니까.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개니까 여러 개를 넣은 데이터 자료 매트릭스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매트릭스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드릴 건 아니고 함수 다음에 이제 행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행렬을 알면 그 다음에 좋은 행렬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인공지능이 여러 개의 이 행렬에서 이 각각의 벡터나 각각의 이제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를 보고 좋은 원소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왜냐하면 데이터에는 노이즈도 섞여 있고 시그널도 섞여 있어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데이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책을 고르시더라도 양서를 고르셔야 되잖아요. 네, 좋은 책을. 자, 그럼 그 좋은 책, 좋은 행렬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 인공지능 구하냐? 걔가 바로 미분입니다. 미분. 그래서 미분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미분은 뭐다? 결국은 좋은 행렬을 구하는 개념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분까지 했으면 확률을 알아야 돼요. 확률. 자, 왜냐하면 확률을 알아야 나중에 AI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86%입니다. 자, 이 데이터 행렬을 다 넣었을 때 그 중에서 좋은 이제 베스트 팩터를 딱 선정해서 예를 들면 흡연, 음주, 뭐 있어요. 뭐 흡연, 음주, 뭐 유전력 요 세 가지만으로 조합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은 86%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을 알아야 돼. 그래서 확률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함수, 미분, 행렬, 자, 벡터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 확률 이렇게 5개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함수, 미분, 행렬, 벡터, 확률 5개의 개념을 앞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일 먼저 할 거 함수예요. 함수. 자, 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fx 괄호하고 x. 자, 이거 뭐냐? 이거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f라는 박스 안에 x가 들어 있다. 자, 택배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 열어봤더니 x라는 녀석이 들어 있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함수라는 거는 입출력의 관계죠. 자, 뭔가 입력됐을 때 요 바구니를 통해서 뭔가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출력이. 자, 입력으로 받으면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 상자를 통해서 출력으로 뱉어낸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 입력으로 봐서 어떤 식으로도 바꿔 출력하는 거 이게 함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x하고 y, 자, 뭐 y는 fx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요거 있죠. y는 fx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자, 그러면 이거는 자, 뭘 얘기를 하려는 거냐? 자, 그 전에 함수 이름을 알아야 돼, 우리가. 함수 이름 어떻게 아느냐?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y는 g x 괄호하고 x다. 이 함수의 이름은 뭡니까? 이 자인데 잘못 썼네요. 자, 이 함수의 이름은 뭡니까? 이 함수 이름은 g야, g. 자, 이렇게. 그러니까 괄호 있는데 들어가는 여기 입력이에요, x가.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또 인공지능에서는 x는 항상 입력을 얘기해요, 거의 대부분. y는 출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x라는 게 입력되는 건 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입력되는 거고, 이건 g라고 하는 요 함수 바구니에 x라는 녀석을 집어넣었을 때 y가 어떻게 출력되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y라는 녀석이 출력이고요, x라는 녀석이 입력이고, g는 함수의 이름이에요. 자,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y는 fx라고 되어 있으면, 자, y 출력물은 x라는 녀석을 f 함수 f라는 녀석에 이제 이 x를 넣게 되면 y라는 녀석이 나오더라. 자, 요거를 요 말을 간단하게 펑션 함수 이렇게 펑션으로 넣은 게 함수로 넣은 게 요거죠. y는 fx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 fx는 ax 플러스 b 뭐 이런 거 1차 방정식, 1차 함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결국은 얘가 지금 어떤 관계로 이렇게 계산이 되느냐를 말로 구질구질하게 쓰는 거를 이렇게 짧게 쓰는 게 우리가 함수죠.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1차 함수잖아요. y는 ax 플러스 b, a가 선형으로 증가하더라 뭐 이런 것들. 네, 그렇죠. 자, 결국은 이 입출력의 관계, 자, 이런 건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우리가 그러면 수학 말고, 자, 이 인간을 닮은 게 결국 인공지능이라고 했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우리도 보시면 함수같이 행동해요. 우리도 보시면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 가요. 자, 이때 입력은 뭐예요? 음식이죠. 음식물이 들어오면 나중에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가죠. 출력이죠. 자, 그러면 요런 게 지금 함수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집합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꽃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입력은 꽃이죠. 그 다음에 예쁘다 생각하는 건 출력이죠. 이런 식으로.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입력하고 출력의 관계죠.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엑셀을 밟는 게 입력이고 앞으로 가는 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함수라는 게 별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모든 어떤 이 대소사가 다 입력 출력의 관계로 돼 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의 목적은 뭐냐, 결국 이게 판서가 없으니까 제가 치게 되네요. 함수 fx의 목적은 뭐냐? 자, 밑에 쓸게요. 함수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함수의 목적은, 자, 우리가 예측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측. 자, 왜냐하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사람의 모든 행동도 대체적으로 입력과 출력의 관계다. 자, 입력과 출력을 전제해서 요걸 표현한 게 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함수를 왜 하느냐? AI가 사람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거 패턴, 행동, 뭐 주식 뭐 오를지 내릴지, 비트코인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려면 함수 형태로 얘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이해시킬 수는 없잖아요, 인공지능한테. 그래서 이 지금 입력과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코로나를 예측하는, 이제 뭐 코로나면 끝물이긴 한데 코로나 예측하는 거. 자, 보시면, 자, 코로나 환자를 입력으로 놓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코로나 환자를 입력으로 놓고, 그 다음에 확진자 수, 예측되는 확진자 수는 출력값으로 넣으면 이런 거 이제 코로나 예측 함수 이런 게 되겠죠. 네, 이런 거 뭐. 자, 결국은 대부분의 인공지능이 함수의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델링 하는데, 저도 이제 질병 모델링을 만드는 응용학자다라고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 질병 모델링이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질병 예측 인공지능의 이 내부를 까디집어 보면, 자, 얘가 인공지능 이 로봇이에요. 얘를 까디집어 보면 걔 심장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음성 인식 생각해 보세요. 음성을 듣는다, 그 입력이죠. 그거를 이제
그 인공지능 비서가 대답을 해줘. 그 출력이죠. 음성 인식. 자, TTS, STT, 스피치 투 텍스트 이런 것들. 네, 전부 마찬가지죠. 제가 만드는 질병 예측 모델도 그런 거죠. 자, 이 사람의 임상 자료나 건강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인구 사회학적 팩터를 넣었을 때 질병에 걸릴 확률이 어떤지, 예, 질병에 걸릴지 안 걸릴지 이걸 지금 예측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함수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